안녕하세요. 당신의 정보 탐구를 돕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호주 이민 관련해서요. 이걸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술 이민,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 이민,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어도 많고 조건도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핵심 요건이랑 특징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 예를 들면 비자 거절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호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적의 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바로 기술 이민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경로 같던데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호주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직업 경력 이런 걸 가진 분들을 위한 길인데요. 핵심은 역시 점수제, 포인트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일단 그 이민 의향서 EOI라고 하죠. 이걸 내려면 최소 65점은 넘어야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최소 문턱이고요. 최소 기준이군요. 네, 실제로 초청을 받으려면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요즘은 85점 이상, 고득점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와, 85점이요. 꽤 높은데요. 그럼 점수는 주로 어떤 걸로 채우나요? 나이, 영어 실력, 경력, 학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항목들이 기본이죠. 나이는 만 25세에서 32세 사이가 최고점이고요. 영어는 잘 아시겠지만 IELTS 각 영역 8.0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도 호주 내외 경력 다 보고요. 학력도 중요하고 자료 보니까 스템 분야 박사나 석사는 또 추가 점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술 점수도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싱글 상태면 추가로 10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싱글이요? 그건 좀 흥미롭네요. 왜 그렇죠? 정확한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뭐랄까 정착의 용이성이나 특정 인력 수요 같은 걸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직업으로 신청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그 기술 직업군 목록 SOL이라고 부르는 거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하죠. 목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MLTSSL, 이건 중장기 전략기술 목록이고요. 네. STSOL, 단기 기술 직업 목록, 그리고 ROL이라고 지역 직업 목록이 있어요. 목록도 여러 개라 복잡한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해서 MLTSSL에 있는 직업은 호주 전역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라 스폰서 없이 점수만으로 신청하는 독립기술 이민 189 비자가 가능하고요. 189요. 네, 반면에 STSOL이나 ROL은 특정 주나 지방에서 필요한 직업이라 보통 주정부 후원 비자 190이나 491 비자랑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후원을 받으면 또 점수가 추가되잖아요. 190은 5점, 491은 15점이나 더 받던데요. 맞아요. 190은 주정부 후원으로 5점을 받고 영주권을 바로 받지만 그 주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 같은 게 붙고요. 491은 지방정부나 가족 후원으로 15점이나 추가되는데 이건 5년짜리 임시비자고 나중에 조건을 충족해야 영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영주권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 학력이나 경력이 해당 직업군에 맞는지 그 기술 심사라는 걸 통과해야 하고요. 네, 기술 심사. 그리고 당연히 영어 점수도 필요하죠. 비자 종류나 점수 항목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competent, proficient, superior 이렇게요. 영어 수준도 다양하군요. 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죠. 보통 만 45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이민 비자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물론 고용주 스폰서를 받는 비자 186, 494, 482 등은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술 이민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다른 큰 축인 사업 및 투자 이민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떤 분들께 좀 더 맞는 길일까요? 네, 이건 아무래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 운영 경험 또는 투자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을 위한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임시비자 188을 받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비자 888로 가는 방식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 188 비자 안에 또 여러 스트림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좀 복잡하던데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88A는 사업혁신 스트림인데 이건 직접 호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운영해야 해요. 연매출이나 총자산 요건이 있고요. 네, 직접 운영. 188B는 투자자 스트림인데요. 이건 주정부가 지정한 채권 같은 곳에 최소 150만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경력도 3년 이상 필요하고요. 150만 달러. 상당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188C는 중요 투자자 스트림인데 와, 이건 최소 투자금이 500만 호주 달러네요. 네,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정말 특징적인 건 이 188C는 영어 능력 요구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영어 점수가 필요 없다고요? 네.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크고 투자 능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뭐랄까 다른 조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죠. 물론 자금 출처는 아주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사업 투자 이민은 기술 이민보다는 영어, 학력, 나이 같은 조건이 좀 더 유연한 면이 있네요. 네, 그렇죠. 자산이나 경영, 투자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보니까요. 가족 동반도 가능하고 자녀들 공립학교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 주정부 지명이 필요하고 건강이나 신원조회는 당연히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비자 신청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료에 나온 슬기로운 대처법 5가지, 이거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일단 거절 통지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서 왜 거절됐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유를 알아야죠. 둘째, 이민성의 판단이 항상 100% 완벽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사실관계 오류나 법리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재심, AT라고 하는데요. 이걸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내가 호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온쇼, 옵쇼 이런 조건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재심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격 확인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재심이라는 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비용도 신청비만 3,000불 정도에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꽤 들고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승산이랑 비용, 시간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덤, 비용, 스트레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은 재심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다른 비자를 알아보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재심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다음 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호주 이민의 두 큰 기둥인 기술 이민과 사업 투자 이민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네요. 핵심 요건부터 특징, 그리고 혹시 모를 거절 시 대처법까지, 점수 계산부터 자산 증빙까지, 와, 정말 고려할 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민법이나 정책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도 지금 이 시점의 정보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호주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 immi.homeaffairs.gov.au인데요. 여기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필수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점수, 특정 기술, 아니면 상당한 자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재 호주 이민 시스템 안에서 당신은 앞으로 호주가 필요로 할 미래의 인재상에 맞춰서 당신의 프로필을 어떻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